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회화 박준입니다. 자, 지난번에 약간 좀 이상한 데서 끝냈죠? 자, 오늘은 22강이고요. 자, 오늘은 어디? 관용화 구성부터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다. 자, 교재는요. 456쪽입니다. 4번 관용화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원래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다듬기. 거기까지 이렇게 딱 끝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짧아. 솔직히 그래서 자 조금 쭉 더 넘어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자 22강 2구. 자 22강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문장 다듬기 다. 그래서 페이지 자 464쪽까지 끝내면은요 22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관용화 구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용어니까 관용어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어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잘못된 비문입니다. 이게 관용화 구성입니다. 그럼 명사화 구성은 뭐냐? 명사를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관용화 구성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관용어를 너무 많이 썼을 때는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관용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이 말이고요. 명사화 구성은요. 명사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하겠습니다. 유구한 빛나는 전통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융통성 없는 문화 정책은 제고해야 돼. 보십시오. 유구한 빛나는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융통성 없는 타에 다 관용하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쳐볼까? 유구하고 빛나는 이렇게 씁니다. 그는 유구하고 빛나는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쉼표 융통성 없는 이렇게 융통성 없는 문화 정책은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출제될까? 좀 어렵죠.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라 할지라도. 근데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런 문장이 그렇게 해준다면 혹시 보다 관용화 구성이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뭐다? 관용화 구성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은요. 무난할걸요? 됐죠? 말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들어갑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관용화 구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 저렴한 파격적인 몽땅되기 관용화 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쳐볼게요. 이 수술은 자 잘 보십시오.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여를 먼저 쓰겠습니다. 고도로 정밀하여. 고도로 정밀하니까 후유증이 없이 안전하겠죠? 고도로 정밀하여. 후유증이 없이 안전하며 비용은 어떨까?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렇게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신격이 이렇게 바꾸면 신격에 관용화 구성이 싹 사라지고요. 그리고 단어의 중복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싹 없어집니다.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여 후유증이 없이 안전하며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됐습니까? 자, 암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고도로 정밀하니까 후유증 없이 안전하겠죠. 그러면서 비용은 비싸냐? 아닙니다. 비용도 저렴하다고요. 끝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딱 맞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들 뭐라? 이런 것들을 관용화 구성이라고 한다.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입니다. 명사화 구성. 이 명사화 구성은 명사를 이렇게 남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누가 이렇게 씁니까? 명사화를. 그냥 예상된다면 될 것 같다. 이건. 그럼 이런 것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명사형을 만들 수 있는 거. 미음, 기,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됐습니까? 그럼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밑에 들어갑니다. 수해 방지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다 명사화죠. 명사 아닙니까? 예, 이렇게 명사를 남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여름이 되면 수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명사와 구성은요. 해법이 해결하는 방식이 풀어 쓰는 겁니다. 풀어 쓰는 거. 어떻게? 수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데 수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해를 방지할 밑에 있습니다. 수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된다.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게 명사와 구성을 올바르게 고친 것이라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원조는 권장, 도서, 목록선. 이것도 명사와 구성이죠. 됐죠? 이런 것들도 명사와 구성이랍니다. 근데 실제 어떤 설명이냐면 권장, 도서, 목록은요.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조는 너무 주관적이라면이니까 권장,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원조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권장,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 이거야 뭐. 근데 이런 거 다 풀어도 됩니다. 원래. 권장할 도서의 목록 이런 식으로. 됐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명사화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화 구성이라든가 명사화 구성은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했죠. 오호호. 요거는요. 별표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게 수식의 모성이죠. 용감한 그의 아버지. 용감하니 그를 꾸며주는지 아버지를 꾸며주는지 모호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흔히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요. 중의성 아닙니까? 중의성. 이렇게도 해서 이렇게도. 그렇지. 중의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중의성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어휘적 중의성.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은유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 세 번째는요. 구조적 중의성. 이렇게 중의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중의성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어휘적 중의성은 어휘 자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배 좀 봐라. 그때 배가 뭐야?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신체일부.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은 호랑이이시다. 이런 것들은 은유적 중의성이라고 하는 거고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냐?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고친 겁니다. 용감한 쉼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문장 보인 이 쉼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쉼표 그 다음 이 수식어가 쉼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단어에 직접적으로 수식하지 않고 관련이 없음을 이 쉼표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감한 다음에 쉼표를 요따 쓰면은요 그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니 아버지를 꾸며주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중의성이 사라지죠. 이렇게 하든가 그럼 아예 용감한을요 그의 앞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의 뒤로. 그의 용감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용감한 것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니라 그를 용감하게 바꾸려면요 여기다 이렇게 쉼표 쓰면 됩니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 이렇게.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는 비교 대상의 모성이죠. 아시겠지만 비교 대상의 모성.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나와 비디오가 비교의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과 남편이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인지 모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요. 몽땅 문제 출제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고치냐면요. 나와 비디오가 비교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나와 비디오가 비교의 대상일 경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러면 나와 비디오가 비교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과 남편이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남편은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비디오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어머니께서는 사과와 귤 2개. 이게 개수의 모성이죠. 사과와 귤 합쳐서 2개인지 귤이 2개고 사과가 하나인지 뭐 이렇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땐 정확히 씁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사과 1개와 귤 1개를 이렇게 개수를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밑에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이런 것을 의존명사 구문의 모성이 나옵니다. 것이 의존명사인데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한데 이때 것 이게 첫 번째 모양일 경우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일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모양일 경우는 그가 걸음을 걷는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대놓고 쓰면 됩니다. 사실로 한다면 그가 걸음을 걷는 사실이 이상하다. 그가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우연치 않게 준성을 만든 이거는 우연치 않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필연적으로 중성이를 만났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중성이를 어떻게 만납니까? 됐죠.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우연히 준성이를 만났다.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칠칠하지 못하다, 변변치 않다 이런 것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한 잔은 된대. 근데 한 잔 이상은요 보면 한 잔 걸리죠. 한 앞에는 된다는데 뒤에는 안 된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은 되지만 2잔 이상 마시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몸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이런 것들 좀 많이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 잘 나와 이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합시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돌아서 이거 똑같죠?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돌아서는 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슬픈 눈인지 딸이 슬픈 눈인지 이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이거. 어머니께서 슬픈 눈이 된 거죠. 그럼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돌아서는 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를 좋아하는 건지 갑순이를 좋아.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의 갑순입니다. 아, 그럼 갑순이가 좋은 거야. 쉼표라는 것은 이게 그 다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모호하다는 얘기죠.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쉼표를 여기다 쓴 거 누가 보이십니까? 경찰이 소리 지르는 거지. 나는 귀여운 민정이의 동생. 그럼 민정이가 귀여운 거지 동생이 귀여운 거지 뭐하죠? 민정이의 귀여운 동생이 좋다 이렇게. 동생이 귀여운 거네. 내가 좋아하는 서울의 수진. 그러니까 서울을 좋아하는 거죠. 수진을 이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네 다. 자 문제가 다 똑같죠? 내가 좋아하는 서울의 수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6번은 별표. 자, 6번은요 아버지의 그림.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3가지 이상의 우위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의 그림, 아버지의 그림, 아버지의 그림. 이게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림. 뭐냐면 첫 번째 아버지께서 그린 그림.
아버지께서 그린 그림. 두 번째, 아버지를 그린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 아버지께서 소장한 그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밑에 쓰면 됩니다. 됐죠? 키 큰 누나의 친구가. 키가 큰 게 누나인지 친구인지 애매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냥 키 큰만 쓰면 되겠다. 누가 큰 겁니까? 친구가 큰 거죠. 누나의 친구니까. 끝까지 신문사에 남아 언론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신문사에 남아 이거죠. 끝까지 지키겠다고. 끝까지 여기다 쓰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됐고요. 9번 들어갑니다. 나는 젊어 보이는 어머니의 친구. 젊어 보이는 게 어머니인지 친구인지 애매하다는 얘기죠. 어머니의 젊어 보이는 친구분. 그러니까 친구분이 젊어 보이는 거네. 그쵸? 젊어 보이는. 그 판면은 웃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다의 주체가 판면인지 손님인지. 됐습니까? 그 판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웃는 거야? 판매원이 웃는 겁니다. 쉼표를 요따 쓰면은요 손님이 웃는 겁니다. 괜찮죠? 뚱뚱한 남자의 아내가 뚱뚱한 게 남자인지 아내인지 애매하다는 얘기죠. 남자의 뚱뚱한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뚱뚱한 거죠. 됐죠? 이런 것도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 남편이 수영복과 반바지 두 벌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수의 모함이죠. 수영복 두 벌, 반바지 두 벌인지 합쳐서 두 벌인지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남편이 수영복 한 벌과 반바지 한 벌을 사주셨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반바지 한 벌을 사주셨다. 됐습니까? 역사가 오랜 이 나라의 박물관에는 볼 것이 많습니다. 역사가 오랜 이 나라의 박물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역사가 오래된 건지 박물관이 오래된 건지 애매하죠. 이 나라의 역사가 오랜 박물관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가 오래된 박물관에는 볼 것이 많다. 역사가 오래된 박물관에는 이렇게 볼 것이 많다. 조그만 사과의 씨를 사과가 조그만 건지 씨가 조그만 건지 사과의 조그만 씨를 보아라.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와, 진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합니다. 7번.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이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게.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흔히 말하는 외래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외래어법. 이런 것들이 이거는 진짜 암기입니다. 외래어법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선각자의 다름 아니다. 무엇무엇의 다름 아니다. 이런 별거 아니고 이게 일본어식 표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선각자라 할 만하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선각자라 할 만하다. 잘 보십시오. 이거 한 다음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선각자라 할 만하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설명하고 있죠.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결국 외래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외래어법? 그러면 이렇게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흔히 말하는 외래어법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암기하셔야죠. 암기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문장은 이렇게 줍니다. 딱 준 다음에 얘가 맞다 틀리다를 우리는 최소 뭐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위에처럼 나오겠죠. 문제는 그 사람은 선각자의 다름 아니다. 선각자의 다름 없다. 다름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선각자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게 선생님 이건 외래어법입니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고칩니다. 라는 거 알면 더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은요. 이게 문제에 나왔을 때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무엇의 다름 아니다. 뭐라고요? 일본어식 표현입니다. 뭐뭐라 할 만하다로 고칩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무엇무엇에 값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래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 무엇무엇에 값한다. 그의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괜찮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거. 회의를 갖도록 하자. 회의를 갖도록 하자. have a meeting이죠 이거. have. 자녀를 둘 가지고 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하자. 이렇게.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하자. 또는 회의를 하도록 하자. 괜찮죠? 자, 그다음.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할 수 없다 이거. It is not too much to 이걸 그대로 지각한 겁니다. It is not too much to.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보고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할 수 없다고 뭐라는 것을 외래어법. 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불조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또는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된다. 그냥 쓰겠습니다.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된다.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한다. 그렇죠?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안 되고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된다. 괜찮죠 이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여기도 무엇무엇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바로 외래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관심이 많다.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대하여 외래어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외래어법. 무엇무엇에 있어. 이것도 외래어법입니다. 이건 학생 회의에. 학생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됐죠? 그렇게. 자, 그다음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요. 배침 무엇무엇과 함께 이 위드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들이 외래어법입니다. 됐죠? 바꿔 그럼 춘향호가 침몰하자. 춘향호가 침몰하자.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고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치면 된다도 중요하지만 실제 딱 문장을 보고서 이게 외래어법이라는 것을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외래어법이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이 문은 이게 이중피동이죠. 이게 이중피동입니다. 이게 열려지지. 이중피동은요 외래어법 맞습니다. 어떻게 고쳐? 열리지. 이 문은 잘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무엇무엇에 의해. 이런 게 외래어법 아닙니까? 이 집은 큰아버지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 집은 큰아버지께서 지으셨다. 됐죠? 뭐뭐로 하여 누가 이렇게 씁니까 이거? 나를 화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남자가 나를 화나게 했다. 무엇무엇로 하여금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다정의 그림은 무엇무엇에 값하는 게 똑같죠? 다정의 그림은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주목할 만하다. 그렇죠. 무엇무엇에 있어. 똑같습니다. CA 시간에 그냥 무엇무엇에로 하면 되잖아.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거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 있는 걸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재밌어 이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됐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강조할수록 좋다. 이게 똑같이 그냥. 강조할수록 좋다. 예, 좋습니다. 말 이해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뭐라는 것을 외래어법이라는 거. 됐죠? It is not too much to라는 거. 됐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강조할수록입니다. 뭐 답이 있으니까.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봐봐. 가지도록. have. 누가 파티를 가지도록입니까? 자, 수업이 끝나고 분식집에서 세심의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어때? 이러면 되잖아. 왜 가지도록을 씁니까?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어때? 이것도 무엇무엇에 위치하다. 이 영어식 표현이죠. 외래어법. 우리 집은 목동에 있습니다. 뭐야? 무엇무엇에 위치하고 왜 써? 목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무엇무엇을 통하여. 이것도 외래어법입니다. 우리는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 됐죠? 우리는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 그 물건의 다룸은 철저히 한 주의를 이룬다. 이거 누가 이렇게 쓰냐? 그 물건을 다룰 때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맞네. 그 물건을 다룰 때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무엇무엇에 있어. 외래법이죠. 나의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이다. 나의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이다. 그렇게 쓰면 되겠다. 나에게 좋아. 상관없겠다. 됐죠? 나에게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없애라고요. 그냥 없애면 되지. 뭐뭐에게니까. 아, 그러네. 나에게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입니다. 읽혀진다. 이런 것들 외래어법입니다. 이중피동이잖아. 요즘은 주제가 가벼운 책들이 많이 읽힌다. 가벼운 책들이 많이 읽힌다. 됐죠? 이것도 공연을 갖는다. 해부. 세븐이 다음날에 공연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연을 한다고. 그러네. 세븐이 다음날에 공연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히 어렵다.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살짝 정리하셔도 무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유익한 시간. 이것도 딱 보면 가지다. 딱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외래어법이다라는 게 나는 외래어법이야라는 것을 막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굳이 가지다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대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충분히 문장 다듬기도 끝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이런 것처럼 우리말 답지나 번역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를 갖도록 10시에 갖도록 하자. 무엇으로부터 너무 나쁜 관계로 이런 것들. 눈이 너무 나빠서 라텍 수술이 안 된다는 말 듣고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번역 투 표현이 없어서 자연스러운 것은 단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만 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실전 확인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풀어보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 확인 문제까지는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1번부터 지금 6번까지인데 가급적이면요 최신 기출문제로 제가 집어넣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잘 보셔도 훨씬 더 나중에 아예 기출문제를 안 봐도 될 정도로 문제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꼭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푸른 다음에 헷갈리면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올바른 언어 생활이죠. 자, 다음 시간은 좀 깁니다. 다음 시간 좀 길겠다. 제가 지금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음 시간 제가 계획한 게 싹 다네. 좀 너무 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은 뭐 제 도움을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서 암기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게 호칭어, 지칭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다음 시간은요. 끝까지 여러분들 복습을 하셨으면 예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강의를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천천히 해가지고 끝내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